저 내 스피커인데? 택배 도둑을 마주친 개인 택시기사 서영민. 저거 잡으면 내가 30 쏜다. 영민하게 흥정부터 시작하더니 50. 오케이 콜. 안전벨트 매세요. 범인을 쫓아 아슬아슬한 도심 추격전을 펼치는데 동네 사정에 빠삭한 영민이 기어코 범인을 따라잡죠. 한때 경찰을 꿈꿨던 영민이 덤벼드는 범인을 화끈하게 제압하는데 정치 15만 원이야. 계산 철저한 놈아. 생계형 택시기사 서영민의 저세상 하이텐션 수사극 딜리버리맨 지금 시작합니다. 돌아가신 엄마의 택시를 물려받아 운전대를 잡게 된 영민은 할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요. 할머니 약 먹어야 되니까 밥 맛있게 드시고. 알았어. 아이 내 돈. 영업에 나선 영민은 소중한 돈을 찾다가 웬 휴대전화를 발견하죠. 뭐지? 손님이 열린 건가? 그런데 전원을 켠 순간 서영민 씨, 대출 상환금 못 갚으면은 이 집은 경매로 넘어갑니다. 현재 영민은 30일 안에 대출금 2천만 원을 갚지 않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상황입니다. 연체료가 2천만 원에 갚아야 하는 금액이 1억? 이번 달 말까지 2천만 원 입금되면은 경매로 넘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2천만 원? 대출금 상환을 위해 영업 중인 영민한테 아주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기사님. 예, 타세요. 아니, 저희 배우들이에요, 배우. 출발! 왜 이래 이거? 아까 손님들 다 내렸는데. 죄송해요. 나갈게요. 갑자기 나타난 하얀 드레스를 입은 여자는 문도 열지 않고 택시를 빠져나가더니 멀어지던 여자가 대뜸 온몸을 꺾기 시작하죠. 왜 저래? 아, 영민이 너 왜 이렇게 안 들어와? 뭐 하나만 확인해 주실 수 있으세요? 뭐요? 그 차에 누가 있는지 확인 한 번만.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아휴, 그럴 리가. 요즘 기가 허한가? 내가 헛걸 봤네, 헛걸 봤어. 이제야 오셨네요. 기사님, 우리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당장 내 택시에서 나가요. 아, 저도 그러고 싶어요. 자신이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 귀신 강지연은 어떤 이유로 택시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거봐요. 내 말이 맞죠? 택시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고요! 손님 태울 시간인데. 어쩔 수 없이 영민은 귀신을 태운 채로 단골 손님을 마중 나가는데요. 출발하겠습니다. 그런데 영민의 택시를 이용한 승객이 갑자기 폭통을 일으키죠. 내리니까 좀 살 것 같네. 네? 기사님 차 타면서 속 안 좋은 적 한 번도 없었는데 왜 이러지? 아니 차 안에 뭐가 있는 것처럼 이상하게 느껴져요. 막 섬뜩하고 소름 쫙 돋는 게. 미안해요 기사님. 나 오늘 배가 좀 아파가지고 택시는 못 하겠다. 다음에 또 연락할게요. 미안해요. 생계가 위험해지자 영민은 영업에 방해되는 귀신을 성불시키려 하고 마음 편히 먹고 성불하세요. 피 같은데 돈이 새고 있다고요.
부정한 것은 사라져라, 사라져라, 사라져라. 부정한 것은 사라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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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져라. 뭐지? 아니 저기요, 혹시 안 보이세요? 저기에 있는데. 하지만 신명나게 구판을 벌였던 무당이 귀신 말고 사람 잡는 선무당이었죠. 기사님! 피 같은 돈 아깝지 않아요? 사이비인 것 같은데? 사이비? 결국 영민은 지연을 성불시키지 못한 채로 귀가합니다.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 할머니 건드는 건 못 참아요. 절대 들어오면 안 돼요. 귀신이 무슨... 여자 귀신이라도 소개해 주세요. 모태 솔로님. 당신의 상상력에 내공백들입니다. 걔 때문에 다른 귀신도 탈 수 있다. 곧장 상담글을 올렸던 영민은 다른 귀신도 탈 수 있다는 섬뜩한 답변을 받죠. 답변자 청담동 꽃도령? 귀문이 열렸다는 게 뭘까? 이튿날 첫 손님이 차에 타는 걸 망설이는데요. 손님 안 타실 거예요? 정말 타도 괜찮아요? 한껏 기뻐하며 차에 오른 손님은 또 다른 귀신 병철이었죠. 와!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처음이에요. 반가워요. 말이 통하는 인간을 처음 본 병철이 영민한테 다가간 순간 제가 방금 봤어요? 나 완전 자연스러운 거. 나 경호원이었나? 사람이 어떻게 상도가 이렇게 없어요? 제가 첫 번째, 그리고 그쪽이 두 번째인 거죠. 어? 나 사람 아닌데 나 귀신인데? 고심 끝에 영민은 귀신 들린 택시를 팔아치우려 하는데요. 기사님! 다시 생각해보세요. 기사님은 지금 두 귀신의 간절함을 무시하고 계신 거예요. 싸가지 저거. 이때 살아있는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남자 귀신이 나타납니다. 기사님! 이 차에 금이 있대요, 금! 돈 냄새를 맡은 영민이 금반지 뭉치를 입수하는데 사장님, 그 보시게. 다음에 올게요. 사장님. 설마 없지? 나정이 이거 뭐야? 누가 줬어? 어떤 아저씨가. 그리고 이건 아빠가 주는 거라면 엄마 주래. 아빠? 부탁받은 대로 딱한 사정이 있는 남자 귀신의 유족한테 돌려줬죠. 그 딜러가 봤으면 자기네 거라고 하지 순순히 좋겠어요. 아, 그래서... 그런데 성불한 귀신이 도움을 줬던 영민한테 금반지를 선물했습니다. 아빠가 그런데 이건 아저씨 거래요. 고마워. 귀신이 돈도 주네. 지연은 이참에 귀신 전용 택시를 운행하자며 영민을 부추기기 시작하고 귀신만 태우는 희소성. 지나가는 귀신마다 다 태울 테니까 꽁돈이 생겼던 영민은 돈벼락 맞는 황금빛 미래를 꿈꾸는데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하죠. 귀신 전용 택시. 과연 영민은 세계 유일의 귀신 전문 택시기사로 거듭날까요? 지금 영민은 꿈에 부풀었는데요. 강남역 2번 출구요. 수유동 광산 사거리요. 대림일동 39번지로 가주세요. 귀신 택시를 운행해서 대출금을 전부 상환해버리고 다 갚았습니다. 사랑하는 할머니를 호강시켜주는 단꿈에 젖었습니다. 내 새끼 장하다. 그렇게 200만원짜리 골드바를 집에 숨겨뒀다는 병철을 도우려 하는데요. 예전에 쓰던 휴대폰에 숨겨놨어요.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아내한테 욕조를 선물하려 했던 병철이 같은 보육원 출신인 아내 소연에 대해 들려주죠. 소연이는 보육원에서 만났어요. 취업 준비하면서 일하는 카페에서 진짜 우연히 영철 씨. 진짜 운명적으로 다시 만나게 됐어요. 그때부터 결혼할 때까지 10년 동안 쭉 서로만 바라봤어요. 병철의 이야기를 토대로 소연 혼자만 있는 집에 들어가기 위한 작전을 세웁니다. 계약서 좀 찾아달라 하면 어때요? 제반 사항 같은 거 확인해야 된다고. 그거 괜찮네. 동문의 사촌동생으로 말을 맞춘 영민이 신들린 연기를 펼치는데 오철이 형이 가시기 전에 저한테
욕조 공사를 부탁했거든요. 이렇게 갑자기 가실 줄이야. 핑계를 대고 소연을 방에 들여보내더니 그럼 저는 소연 씨 감시하고 있을게요. 병철과 함께 방을 뒤지던 영민이 골드바가 숨겨져 있다는 휴대폰 뚜껑을 열어보지만 아 잠깐만 기사님 에어컨 속에 숨겨놨어요. 잠깐 병철이 착각했을 뿐 에어컨 속에 숨겨져 있던 골드바를 찾아내죠. 찾았구나? 바로 그때 산재 위로금이 처리됐다는 전화가 걸려옵니다. 처리됐다고요? 알겠습니다. 남편이 일했던 대운병원으로 향한 소연은 위로금 총 3억을 수령하게 되는데요. 산재 위로금 3억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아니 구하라면서요. 엄마 없어요. 어렸을 때 버려서 기억도 안 나요. 어렸을 때 병철을 버렸던 친모 김현미가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죠. 왜 지금 오셨어요? 어릴 때 버리고. 버린 게 아니야. 난 그때 감옥에 있었어. 사실 불미스럽게 수감돼서 어린 아들과 생이별했던 현미가 목돈이 든 통장을 건네줍니다. 내가 어렸을 때 엄마 줬던 건데 정말 엄마야? 이후 소연은 현미와 함께 병철의 장지로 향하는데요. 오빠 키위 먹는 거 한 번도 못 봤는데. 어머 얘는 병철이가 키위를 얼마나 좋아했는데. 나 키위 알러지 있는데. 장지에 동행한 현미가 혼인신고를 했는지 떠보더니 저희 아직 혼인신고 안 했어요. 병철과 법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아니란 걸 확인하자 위로금을 가로채려 하죠. 그러게 혼인신고를 빨리 하지 그랬니. 뭐라고? 내가 자금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병철이가 나한테 마지막 선물을 준 것 같다. 충격적이게도 가짜 엄마였던 그 여자가 감방 동기인 현미한테서 수감 사연을 훔쳐듣고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그 깜빵 이야기 진짜야? 현미랑 나랑 깜빵 동기잖아. 돌아오는 길에 영미는 엄마를 치고 갔던 오토바이 뺑소니범을 찾는 현수막을 고쳐놓죠. 엄마와 각별했던 영미는 자식의 식성도 모르고 보상금에만 집착하는 그 여자를 수상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진짜 친모가 맞을까요? 부모는 자식이 아픈 거 못 먹는 거 절대 안 까먹어요. 그리고 가족 잃은 사람은 그 보험금이 싫어요. 마치 내 가족 목숨값 받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사건 조사해보는 거 어때요? 영미는 대운병원에서 일하는 지인을 통해 친모의 주소지를 알아보지요. 너희 병원 재무팀에서 주소 하나만 알아봐 줄 수 있어? 그곳에서 병철의 생일을 입력하자 문이 열리는데 도둑이 든 것 같이 난장판 돼 있는 집안에서 친모와 가짜 엄마가 찍힌 사진을 발견합니다. 이 사람이 혹시 병철 씨의 친모? 사진을 본 병철은 친모 손등의 흉터를 기억해내지요. 엄마 손에 흉터가 있었어요. 알아낸 사실들을 가지고 영미는 보상금을 포기하려 했던 소연을 간곡히 설득합니다. 병철 형님을 버리고 간 친엄마가 나타나도 그 돈 줄 수 없는데 심지어 가짜라뇨. 병원 재무팀장님이랑 아신다고 하셨죠? 네. 흉터도 확인하고 신분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재무팀장의 협조하에 불려온 가짜 엄마가 지장을 찍으려 하는 그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지문은 오른손으로 찍어야죠. 안 그래요, 팀장님? 양손에 흉터가 있는 가짜 엄마는 지문이 없어서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고 이런 게 확인이 안 되는데. 뭐야? 지금 이 상황? 나만 이상해? 꿍꿍이를 눈치채고 발끈한 가짜 엄마가 유전자 검사를 해보라며 머리카락까지 뽑지요. DNA 검사라도 해봐. 어? 아, 화장하고 짐 정리도 다 했다고 했지? 그럼 대조할 DNA도 없겠네? 갑자기 쓰러진 소연은 검사 결과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임신이세요. 저 분명 나님이라고. 불행이라는 게 생각지 못할 때 오는 것처럼 기적도 생각지 못할 때 올 수가 있죠. 생각지 못할 때 찾아온 기적을 기념하며 영미는 병철과 약속했던 대로 욕조 공사를 시작하지요. 일이 이렇게 돼서 속상하시죠? 그래도 덕분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와서 도와주시고 감사하죠. 그런데 병원 행사 때 DNA 카드를 만들었던 병철. 기사님! 기사님! 빨리 와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즉시 영민은 가짜 엄마가 보상금을 수령하는 걸 가로막는데 사인하시기 전에 이거 먼저 보시죠. 유전자 검사 결과지로 친모 행세를 했던 그 여자가 가짜 엄마라는 걸 폭로합니다. 이 보험금은 김병철 씨의 친자가 태어나면 검사 후에 아내인 박소연 씨가 타게 될 겁니다. DNA가 없는데 어떻게 비교를 해? 병철 씨가 죽기 전 신청한 DNA 카드가 있었고 그걸로 검사했습니다. 그럼 내 건 뭘로 비교한 거야? 뭐긴요. 그때 뽑은 머리칼이죠. 사기죄로 콩만 먹어봐야 정신을 차리죠.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그래. 신고해봐. 어디 한 마리 끝까지 해봐. 정체가 탄로나자 적반하장으로 나오던 가짜 엄마가 불이 나게 도망가지요. 조사기꾼을 신고한 소연은 출산 후 아이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보상금을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잘 됐네요. 차 금방 가져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무사히 사건을 해결해서 이루 말할 수 없이 뿌듯한 지연이 하이파이브를 청하는데 괜찮아요? 네. 왜 그쪽이 죽은 우리 엄마 머리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과연 영민은 갑자기 들러붙은 귀신 강지연의 정체를 파악하고 죽은 엄마의 뺑소니범을 찾을 수 있을까요? 딜리버리맨은 2023년 3월 1일부터 방송 중인 지니TV 오리지널 드라마이자 ENA 수목 드라마인데요. 생계형 택시기사 서영민과 기억상실 영혼 강지연이 펼치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대환장 듀오의 신들린 공조를 유쾌하게 그려낸 저세상 하이텐션 수사극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우리 학교는에서 주인공 이청산 역을 맡았던 윤찬영의 첫 성인 연기 주연작이자 특유의 밝은 에너지로 극을 활기차게 이끄는 박민아의 찰떡같은 연기 호흡이 정말 기가 막혔는데요. 과연 영민이 모는 귀신 전용 택시의 대환장 드라이브에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제 소개를 보시고 관심이 가셨다면 매주 수목밤 9시에 ENA에서 본방 사수하시거나 지니TV 티빙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밌는 컨텐츠 소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어바웃타임이었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안전벨트 매세요.